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뉴마켓은 모빌리티 마켓인데요. 네, 모빌리티. 여기서는 제가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요즘은 별로 없으신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전기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첫 번째 표 때문인데요.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시점을 적어놓은 표인데 현재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네. 그게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은 중국이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이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합쳐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보면은 다 이제 내연기관차를 그러네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만 금지인데 향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2030년, 35년, 40년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40% 정도가 그러네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와, 진짜 불과 2035년 미국 네. 저 때면은 진짜 불과 한 10년, 15년 남았는데 뭐 주가야 그보다 더 앞서서 반영하니까 그러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전기차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021년 기준으로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 벌써 10%예요? 네, 그래서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사람들이 중국이 과연 전기차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 옆에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12월 기준으로 침투율이 20% 정도 되고 있어요. 벌써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 전기차를 다 100으로 뒀을 때 네. 20%가 전기차라는 거잖아요. 네, 20%가 전기차가 와. 팔렸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환경차가 팔리고 있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중국은 2035년보다 더 일찍 그 내연기관차가 안 팔리는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예상할 정도로 중국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차를 35년에 만약 금지시킨다고 하면 35년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34년에도 안 사고 그렇죠. 한 최소 5년은 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이 보조금을 아주 빵빵하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이제 이득이라는 생각에 너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이 네. 모빌리티는 진짜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그런가요? 네. 자율주행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핫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침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테슬라인데요. 그렇죠. 사실 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너도나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그래프로 테슬라가 여전히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는 매출 총이익률 현황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25% 정도 되는데 타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이를 보면은 타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점에 계속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해 놨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를 잘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그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아예. 네. 근데 내연기관이 거의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혹시 현대기아차는 없나요?
며칠 총 이익률? 네, 현대기아차는 제가 따로 적지 않았는데요. 아마 저 10 언저리 네, 정도 그 되지 정도 않을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테슬라가 독보적이네요. 네, 독보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테슬라가 그 자동차 사업부에 크레딧이라고 그 탄소 크레딧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야. 사업부의 매출 총 이익률을 이제 따로 떼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동차 사업부만 먼저 보시면은 29%로 상당히 높아요. 테슬라가 밑에 태양광 사업부가 있거든요. 태양광 사업부를 떼고 자동차만 봤을 때 29% 정도 되고, 와, 그리고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사업부도 26%예요. 오히려 더 높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타 완성차 업체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가격을 확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쪽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파의 차이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총 205만 대 되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좀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하고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은 테슬라도 증설을 하고 폭스바겐도 결국 계속 증설을 할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그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 갤럭시나 아이폰 그런 게 테슬라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거의 그 압도적인 그런 영업이. 압도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잡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율주행차인데요.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단계는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말하고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이라서 그 운전석이 아예 없어도 되는 그런 자율주행 단계를 말해요. 테슬라의 FS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단계 기준으로 2에서 3단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4단계 이야기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도 2022년에 4단계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말쯤 되면은 4단계 정도 되는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율주행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기 3단계도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2단계까지? 네,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 많이 있는 게 이제 2단계 정도 되는 거,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4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특정 도로 조건에서는 뭐 특히 고속도로 이런 데서 그냥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4단계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옆에 자율주행차 업계 순위를 보시면은 리더그룹에 이제 웨이모가 있고 테슬라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단계가 2, 3단계 정도 되는데 웨이모는 5단계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웨이모의 그 자율주행차를 우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보지는 못하고 그 유튜버들이 리뷰한 걸 봤는데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율 막 난폭 운전을 해요? 네, 엄청 난폭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웨이모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그게 좀 뒤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웨이모가 그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앞선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데이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되려면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만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의 모으는 속도가 굉장히
좀 적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뿌려진 테슬라의 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웨이모 기준으로는 지금 데이터가 이게 안 보이시지만 20만 마일 정도 돼요. 근데 테슬라 기준으로는 51억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2,5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 이게 2021년 1월 기준 데이터예요. 근데 테슬라가 2021년 그 자동차 출하량이 94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5단계를 달성했지만 상용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2, 3단계 수준이지만 상용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테슬라는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4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고 웨이모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날씨, 깨끗한 날씨, 맑은 날씨, 그리고 도로도 이제 그 깨끗한 대로 이런 곳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모의 상용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 기업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가 처음에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1,750억 달러인데 실제로 투자 받을 때는 300억 달러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테슬라와 웨이모는 기술 차이는 이제 웨이모가 훨씬 압도적이지만 상용화 가능성은 테슬라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보통 21세기 석유라고 하면 데이터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정도에 따라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네요, 점점. 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한번 벌어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잡을 그쵸. 수가 없잖아요. 웨이모는 이제 자차를 계속 돌리는데 테슬라는 올해도 또 뭐 200만 대 출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 채널 또 유튜브도 한번 영상 업로드가 이제는 다른 채널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컨텐츠를 공급받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다 그쪽으로 가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는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모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FSD 가격을 계속 인상해 왔어요. 그래서 2019년에 사람들은 그 5,000달러의 FSD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022년 1월 기준으로 12,000달러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2배 이상 오른 거죠. 근데 19년에 산 FSD와 22년에 산 FSD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든요.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19년에 사신 분들은 돈을 버신 거죠. 이 FSD 가격 인상 효과만큼. 그래서 이제 옆에 중고차 감가상각률을 보면은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네, 감가상각률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FSD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새 차 타는 느낌 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게 그 차량은 뭐 감가상각이 될지 몰라도 이 소프트웨어 FSD 소프트웨어가 차량 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값이 어떻게 보면 계속 오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일부러 이 FSD 재테크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3년에 2배 넘었으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레벨 4가 달성되면은 이제 또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테크처럼 이제 무조건 FSD 모듈이 포함된 차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FSD 베타 테스트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그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리고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 네. 그 혹시 책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 메타버스, 우주산업,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이 세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책에는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여기 보면은 업종별 대표 ETF 총정리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좀 언급하기는 어려우시다는 거고요. 네. 어, 제가 추천하는 것처럼 되면은 어. 선행매매로 걸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까지도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참 메타버스 우주 산업이나 정말 그 모빌리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은 분들이 쓰셨고 네. 그거 오셔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데이터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어. 쓰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타 트렌드서들은 다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운 책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실제로 빅테크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빅테크들이 이를 신규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제 출판 담당하시는 이 출판사 팀장님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표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거 편집하는 데만 밤새면서 며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올컬러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경을 한번 특히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비주얼 자료들 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되니까요. 네. 이 시의적절하게 너무 좋은 책 써주신 것 같고 가까운 미래라는 부분, 네. 네, 가까운 미래를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자님 그러면은 혹시 뭐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끝으로 네. 제가 뭐라고 할까요? 책 구매하셔라. 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뉴마켓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6가지 메가 트렌드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 오늘은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네. 책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NFT, ESG가 있네요. 네. 네,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에 주목하라.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책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마켓 새로운 기회의 저자이신 김명선 저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